저는 복도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법인으로 건물 넘기고 저 물건은 바로 쫓아내. 물건.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물건이라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애도 못 낳고 쓸모없었잖아. 진우도 웃었어요. 제 남편이 함께 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탐욕은 스스로를 삼킨다 했죠.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35살입니다. 일주일 전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죠. 고인께서 강남 대로변 빌딩을 남기셨습니다. 시가 약 500억 원입니다. 500억.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게는 그저 천문학적인 금액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어머 수진아, 힘들었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빨리 들어와서 손 씻어. 미역국 끓여놨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엄마 잃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낯선 다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반찬까지 만드셨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주변 이웃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남편 진우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힘들면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는다기에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진우야, 건물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낮에 제게 보여주던 그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법인으로 만들어. 대표는 내 이름으로. 취득세랑 증여세 아낀다고 하면 저 멍청한 것도 좋다고 할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인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고 저 물건은 그때 쫓아내면 돼. 물건.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번 주제에 이제 쓸모는 다 했잖아.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요. 그렇다면 저도 준비해야겠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도와드릴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수진아, 잘 잤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잘 잤어요. 복수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정교하게 덫을 놓아야 하죠. 사흘 뒤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뭔데?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빌딩 말인데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세금? 네. 취득세랑 증여세 합치면 거의 100억이 넘는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세무사 선생님이 법인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법인?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순진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법인 설립에 열을 올렸어요. 세무사를 만나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서류를 준비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다 준비했어.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서류를 살펴봤어요. 법인 대표는 남편 진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법인 만들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던데.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가진 땅이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어. 당장 50억은 마련할 수 있어. 제 계산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 땅 몇 필지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우리 며느리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500억짜리 빌딩만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머니, 이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세금 아끼려고 만드는 거야. 복잡하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어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100억 가까운 세금을 10억으로 줄일 수 있어. 정말요?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직 회계사 출신인 저는 모든 숫자의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이 법인은 제 빌딩을 삼키기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엄마가 남긴 빌딩의 진실을요. 이틀 뒤 법인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축하해, 수진아. 이제 세금 걱정 없어. 진우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축하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자, 이제 건물 명의를 법인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도 사인해줘.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거 나중에 문제 안 생기죠? 무슨 문제? 걱정 마.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를 믿을게요.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진우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덫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어. 드디어 됐어.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진우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 멍청한 것만 쫓아내면 끝이야. 그들의 대화를 복도에서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공연은 지금부터니까요. 어떤 선물은 독약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치명적이죠. 명예 이전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와 진우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진우가 저를 낯설게 불렀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수진 씨라고요. 왜 그래요, 여보? 여보는 무슨. 이제 그만 끝내자고. 탁. 진우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놀란 척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냉소를 지었어요. 연극 그만해.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더 바라. 건물은 이미 우리 거야. 넌 이제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꽂혔습니다. 진우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혼하는 거니까. 증거도 다 만들어뒀어.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 두 사람이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뭐?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나서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뭔데 이게? 빌딩 감정평가서예요. 어머니가 받으신 건물의 진짜 가치를 알려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진우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채무 총액 300억?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빌딩은 깡통이었어요. 겉으로는 500억짜리 건물이지만 안에는 거액의 불법 대출이 숨어 있었죠. 다음 서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그 빌딩을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제2금융권 사채업자, 심지어 불법 대부업체까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여기 채권자 목록이 있어요. 총 15곳. 이자만 매달 3억씩 나가요. 진우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왜 변호사가 500억이라고 했어? 건물 시가는 맞아요. 하지만 채무를 빼면 마이너스죠.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법인 대표가 진우 오빠라는 거예요. 법인이 건물주가 되는 순간 모든 채무도 함께 승계되거든요. 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담보로 내놓은 땅이랑 아파트, 그것도 법인 자본금으로 묶여 있잖아요. 뭐라고? 법인이 파산하면 어머니 재산도 다 날아가요.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에이, 이럴 수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본성을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엄마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던 날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남길 거야. 무슨 선물이요, 엄마?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는 선물. 엄마는 빌딩의 모든 비밀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불법 대출의 구조, 채권자들의 목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탐욕을 이용하는 방법까지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덫을 만들었어.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국 제 발로 함정에 빠지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진우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걸 알고도 우리한테 넘긴 거야? 손 떼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인 만들자고 한 건 어머니였어요. 명예 넘기자고 한 것도요. 저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채권자들이 연락할 거예요. 첫 번째 이자 납부일이 사흘 뒤거든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참, 이혼은 제가 먼저 청구할게요. 배우자의 사기 행각을 이유로요.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봤어요. 무너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떤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의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다 내 짓이지. 손 떼세요, 어머니.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 이자만 3억이라고. 어떻게 갚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어요. 법인 대표는 진우 오빠예요. 저한테 화내셔봤자. 닥쳐. 내가 우릴 속인 거잖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딱 봐도 형사 같은 분위기였죠. 누구야 당신?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수 형사입니다. 김명자 씨 맞으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형부예요. 뭐? 시어머니가 저와 강 형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진이네요. 기억나십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가 고급 승용차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995년 9월 12일 밤 11시. 서초동 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죠. 강 형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그대로 도주했고요. 그게 나랑 무슨. 그 차 번호가 서울 12가 3456. 당신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증거 있어?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강 형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 차량 등록 기록.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는 이수진 씨의 친오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는 그날 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20살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를 죽인 사람을 찾으려 했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계속 민원을 넣었죠. 강 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신참 형사였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고 피해자 어머니를 알게 됐죠.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김명자 씨가 이수진 씨의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달라고. 언젠가 딸이 복수할 수 있도록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날이요. 수진아, 엄마가 내 오빠 원수를 찾았어. 누구예요, 엄마? 내 시어머니야.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빌딩을 남긴 거예요. 시어머니의 탐욕을 이용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요. 강 형사가 체포영장을 꺼냈습니다. 김명자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강 형사가 진우를 봤습니다. 박진우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배우자 사기, 횡령 방조 혐의입니다. 어머니의 범죄 은폐를 도왔다는 증거도 있고요. 진우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너 이러려고 참았던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오빠를 죽인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내가 감히. 어머니는 제 가족을 빼앗았어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빠 원수도 갚았고 시어머니도 벌 받았어요.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오빠도요. 돌아서려는데 강 형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부, 이게 뭐예요? 장모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과 편지가 나왔어요.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수진아, 빌딩은 미끼였어. 진짜 재산은 스위스 은행에 있단다. 200억. 모두 내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납골당을 나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도 원한도 모두 내려놓고요. 그저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제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요, 엄마. 사랑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